지금 이제 상가만 하신 게 아니고 아파트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저런 부동산 다 투자해 보시니까 상가 투자가 좀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런 게 좀 좋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아, 결정적인 건 네. 놀고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저 지금 놀고 먹지 않습니까? 물론 네.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길목님이 500만 원 받는다 이러니까 어떤 강사분들은 뭐 3천만 원 받는다, 네. 2천만 원 받는다, 뭐 네. 8천만 원 받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세 발의 피죠. 네. 하지만 저도 너무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네. 정말 뭐 2002년도에 장사하기 전까지는 돈 한 번 만져보기 힘든 물론 인터넷 사업으로 벌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 문제로 놀아도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놀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놀면서 한 50만 원만 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아파트보다 최고의 장점은 놀면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네. 안 팔아도 부동산은 살아있고 돈이 들어온다. 어... 그리고 월세가 쌓이는 것도 시세 차익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아파트로 예를 들어 뭐 1억 벌었다. 상가로 뭐 월세가 한 1억 쌓였다. 네. 뭐 그거나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로 물론 팔아서 1억 목돈을 만지면 좋겠지만 네네.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상가로 월세 받는 거를 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행. 예,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상가도 네. 같이. 예. 저 그 지하철 타면은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막 스카치 테이프 해가지고 종이 막 붙이세요. 네네. 그럼 거의 보면은 1억 하면은 뭐 150만 원 네. 이렇게 써있는 거 봤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연락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얼마나 안 팔리면 지하철에 붙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렇죠. 안 팔리면 전봇대에 붙이고, 네. 얼마나 안 팔리면은, 네. 예,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였더라면, 네. 그렇게 붙일 것도 없어요. 그쵸. 맞죠? 네, 그쵸. 그냥 언론에 홍보 안 해도, 그냥 뭐 자동으로 며칠 만에 다 그쵸. 나가지, 이게 네.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네네. 그럼 현실적인 그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땅이 오르니까, 네. 수익률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 따졌을 때 한 2%대에서 한 3% 근처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대도 많죠. 왜냐하면 월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토지 그쵸. 가격이 비싸니까 네. 수익률이 좀 낮은 경우 많고요. 그래도 땅이 오른다면 월세가 작아도 들어가도 됩니다. 땅이 오른다면. 근데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정기예금금리가 만약에 한 뭐 0.7%다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구분상가 1층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3% 정도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한 3% 후반대. 네. 그래서 보통 한 3.5에서 4% 정도는 팔리고요. 네. 2층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게 사야 되겠죠. 그쵸. 공실 우리가 크니까. 네. 그럼 싸게 산다는 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쵸. 싸게 사니까. 네. 그럼 2층은 한 4.5%, 3층은 한 뭐 5%, 5층이면 한 뭐 6%. 네.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하는 보통 공실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하랑 2층 중에 어디가 낫습니까? 당연히 2층이 낫죠. 예. 왜냐하면 지하도 지하 나름인데 겉으로 보이는 지하는 상관이 없으나 네. 밖에서 아무리 봐도 지하가 안 보이는 거 있죠. 네. 계단 넘어 내려가야 돼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물론 뭐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지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일반 상가이죠. 일반 길거리 상가 중에 그냥 뭐 아파트 상가인데 뭐 지하다. 네. 이제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지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에서 8%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싸게 사더라도 공실 우려가 매우 큰 게 또 지하의 약점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1층 정 안 되면 뭐 한 2층 정도 하고 병원이나 스크린 골프, 스터디 카페, 헬스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한 3층, 4층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주인이 갑질을 하니까 네. 매수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네. 이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층 구분 상가가 뭐 예금 금리보다 3% 정도 높아야지 적정금리라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기예금 금리보다 네. 우리 0%대니까 네네. 1층 같은 경우 네.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3% 정도. 네. 그러면 주로 한 3% 후반대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면은 사고 팔리는 적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수익률이 뭐 된다라는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사례들이 있겠네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돈이 급해서 좀 싸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수익률이 뭐 4.5%, 네. 5%, 네. 뭐 5.5% 이런 것도 나와요. 1층인데. 네.
근데 가보면은 정말 금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오자마자 바로 팔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닌 경우가 좀 많죠. 갔는데, 네. 가니까 렌트프리가 6개월 있다든지, 전혀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할 때, 그쵸. 매매 계약서에 뭐, 렌트프리가 없음을 확인함. 렌트프리가 있으면 무효 또는 뭐 네. 렌트프리가 있으면, 계약 취소 또는 뭐 얼마 배상한다. 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그 이제 뭐 분양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상가 다 지어지고 이제 뭐 안 차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뭐 3년 5년이고 수익금을 이제 보장해주겠다 이런 상가도 있잖아요. 이런 보장해주겠다. 예, 보장한다니까 믿고 이제 뭐 계약하고 3년 5년 기다리다 보면은 뭐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단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분양할 때 네. 공실이 나더라도 네. 예전에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공실이 나더라도 5년 동안 네. 8%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 수익 보장 증서 발행, 네. 뭐 약정서, 네. 보장 증서 발행. 네.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자기들은 팔아먹으면 그만인데 네. 근데 준공되고 나서 공실 났다. 네. 8%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시청자분들 뭐라고요? 소송 걸면 된다고 소송? 소송 걸면 이기긴 이기는데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실라도 8% 준다 했기 때문에 네. 소송 걸면 이기긴 이겨요. 네. 근데 이겨도 돈을 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못 받죠. 자기 명의로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났다든지 네. 그리고 그냥 교도소에 가 있고 그렇죠. 돈을 줄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고 돈도 없고 네. 못 받는 거죠. 분양형 호텔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보면. 네, 맞죠. 네, 한 달에 150만 원 준다 했다가 네. 2년째 수입이 10원도 없는 네. 오히려 관리비를 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호텔 6채 갖고 있는 분 있거든요. 네. 12억이나 투자했는데 수입이 제로예요. 와, 그런 분 있어요. 어떡해요. 아유, 또 저한테 연락 오죠. 새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장인 저한테. 제가 또 운동 본부장 아닙니까? 네. 네, 새생명 살리기. 네. 자, 그래서 뭐 따박따박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네.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신규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월세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고 지대가 또 부도가 나면 네. 준공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요. 대표적인 게 거기 안양역 앞에 가면 원스퀘어라는 건물이 있죠. 네. 안양역 앞에 네. 원스퀘어. 네. 23년째 건물이 멈춰 있죠. 어... 그리고 서울의 신림역 앞에 네, 맞아요. 예, 신림백화점. 네. 그것도 한 13년째 멈춰 있다가 네, 요즘에, 겨우 최근에 네, 요즘 하고 있습니다. 겨우 최근에 오피스텔로 네. 바꿔서 제가 알기로 한 1,000억에 누가 인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백화점이 들어오면 참 좋을 건데요. 그럼 주변에 더 유동인 거 증가할 건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집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상가 같은 거 이제 뭐 보면은 어느 뭐 은행이나 베이커리, 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 네. 이런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양할 때도 여기는 이미 뭐 병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떤가요? 갑자기 베이커리 얘기가 배가 고프네. 네. 우리 그 베이커리 하면 주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죠. 네. 브랜드 빵집이 확정되었다. 네. 짓고 있는 분양상가에 네. 브랜드가 확정되었다. 현수막이 걸리면 전화해보면 됩니다. 브랜드에 전화해봐서 네. 그러면 브랜드에서 확정된 거 맞아요. 또는 입점하려고 입점 의향서만 제출했는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전화해보면 되고요. 근데 개인이 확정되었다면 알 수가 없죠. 개인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뭐 개인 문구점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쵸.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네. 시행사랑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랑 뭐 서로 친구 사이라면 네. 뭐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우량세입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옛날에 은행이라면 그쵸. 백지수표를 줬다 했어요. 백지수표. 아무것도 안 적힌 백지수표. 건물주가 달라는 대로 월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백지수표. 그 정도로 은행이랑 증권사,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계통이 월세를 많이 줬고 평수도 굉장히 넓게 쓰면서 안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 갈 일이 없으니까 다 폐업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제 아는 사람이 길목님 은행을 끼고 매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아유 사장님 은행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은행을 좋게 보고 계시네?
그 제가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은행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장님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건 네 생각이고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이 폐업률이 높잖아요. 네. 폐업률이 높아서 은행이 세입자로 들어올 때 네. 특약을 딱 보세요. 보면 계약기간 7년. 네. 근데 3년 동안은 영업을 하고 네. 3년 뒤에는 적자가 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 이런 특약을 걸고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은행뿐만 아니고 좀 큰 평수들이 좀 100평짜리 네. 이런 것들. 네. 네, 저 대기업 슈퍼 있죠. 이마트 네. 에브리데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특약을 걸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계약 기간만 7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있다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은행이 보니까 이미 3년 지났어요. 네. 사자마자 은행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 같은 좀 평수 큰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네. 매수자가 반드시 그 매도자랑 임차인 사이에, 그러니까 매도자랑 은행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특약을 보고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 이런 게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이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병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약사님들도 그렇고. 왜냐면 병원이 몇 개 들어온다 해서 1층 약국을 뭐 20억에 분양받았는데 네. 병원이 안 들어와서 10억 날렸다든지 이런 약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죠. 지금 무섭죠. 은퇴를 앞두고 네.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제 월세를 좀 받아서 놀고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길목이 나타나가지고 네. 자꾸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나중에 투자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면 돼요. 네. 예, 제가 얘기하지만은 인맥만 좋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길목님이 뭐 연락을 하면 다 대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나 책 보시고 카페로 쪽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뭐 책을 보고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문공분들이 이제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뭐 상가 겁도 나고 하니까 공동 투자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동 투자는 주변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공투는 아까 뭐 잠시 네. 설명을 했지만 네. 조금 물리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네. 공투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네.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외에는 조금 물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네. 뭐 사항들 답은 좀 많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책을 보시거나 네, 아니면 네. 카페에서 글 남기면 답 달아주시죠. 네네네. 네, 카페에 한번 찾아가셔서 글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분 뭐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시면 네, 네. 제가 답을 또 쪽지로 네. 해주시고 어쨌든 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네. 은퇴학교 네. 구독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뭐 성장읽기 채널도 하시니까 네. 그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성공 투자로 네. 특히 이 채널이 또 은퇴 관련 채널이 되니까 네. 제가 더욱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50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 친구들 지금 뭐 46에 네. 이 잘리신 분이 많아요. 네. 제 나이 또래. 네. 네, 그래서 구조조정 당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야 길목 너는 뭐 먹고 살 건데 하면 저는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상가를 진작에 공부를 할 걸.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축만 하는 친구도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축만 하는 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있을 거예요. 저축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은 끝났다며.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지? 네.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어쨌든 이 멘트하고 제가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구 감소?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유학생이라든지 코로나만 끝나면 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 네.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채워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말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화폐 네. 가치 하락. 그래서 돈은 계속 찍어내면 됩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예전에 새우깡이 50원 할 때도 있었죠. 지금 얼마 합니까? 막 1200원, 1300원 네, 합니까? 그쵸, 예.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옛날에는 1200원으로 새우깡을 24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쵸.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땅값도 오르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아파트도 계속 오르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뭐 1층이나 땅을 깔고 있는 상가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제 아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 팔아야 되겠다 부동산. 많았어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엄청 그 유행했어요. 예, 진짜.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인구가 만약에 0.1% 감소했다. 네. 인구가 0.1% 감소했다. 화폐 가치는 뭐 50%, 100%씩 하락합니다. 인구가 0.1% 감소할 때 화폐 가치는 수십 프로씩 하락하게 됩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규제한다 해도 또 언젠가는 풀어줄 거고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가든 재개발이든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키워서 우리 시청자분이랑 저랑 네. 대표님이랑 네. 다 같이 노후에는 놉시다. 네. 네. 그냥 해외여행이나 네. 다니고 네. 월세나 받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구독자분들 정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말 그 김세호 작가님께, 네, 길목 작가님께 메일 보내시고 쪽지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